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 희덩입니다. 네, 오늘은 이별 후에 3달 만에 재회를 하고 연말에 결혼 예정이신 구독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올해 29살 여자분이세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연애를 하셨고 헤어진 후에 딱 한 번 상대방을 잡았었는데 이렇게 잡아서는 좋은 연애가 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결국 3달 후인 10월 달에 재회를 하셨고 며칠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올해 연말에 결혼을 할 것 같다라는 좋은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별의 원인이 내가 너무 부정적이었다고 하셨어요. 상담을 통해서 어렸을 적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릴 때부터 조금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었고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스타일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큰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우선은 기본적인 성향이 부정적이셨어요. 그리고 남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셨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에도 뭔가 의도가 있다고 혼자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너무 예민하셔서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과거에 2번 정도 연애를 했었었는데 이별의 과정이 다 똑같았다고 해요. 즉 3번 다 차이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운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부정적인 부분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신과 이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로 바라보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분은 이 부정적인 마인드부터 해결이 돼야 대화가 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승전 독서를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분에게는 이 독서를 추천해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힘든 말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상대에게 뱉었었던 부정적인 말들을 좀 긍정문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서 이분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동안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조차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압박받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의 방어 기제를 만드신 거죠.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을 애초에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고 항상 남들 눈치를 많이 보고 남들 기분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소통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을 때 본인께서 바꾸셨던 것들을 저희한테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들리는지 객관적인 입장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2달 동안 꾸준히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고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당장 재회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부모님과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고 자주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데이트도 한다고 하세요. 사실 이분들은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재회가 되신 케이스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좀 부정적인 기억이 남아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줘서 쉽게 잊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남자분에게 잘 지내냐는 안부 연락이 왔었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재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남자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물론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었지만 너 스스로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했던 의지를 보고 확신을 얻으셨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와 꾸준히 소통하시는 분들에게 생각한 것들을 글로 적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분도 그렇게 하셨던 기록이 있어서 남자분한테 보여주셨고 그거를 보시고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견하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사람과 연락이 닿을지 안 닿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요. 미래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사연자분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 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다시 만났을 때 사람은 역시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꾸준히 행동으로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든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 안녕.